증권 백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데 네. 주가가 하도 좀 그래서 주가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실적 시즌 이제 아직 발표된 데가 아직은 없어서 네, 그렇죠. 위원님이 좀 미리 좀 프리뷰를 해주시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게 참 그래요.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분기 실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추정이잖아요. 근데 네. 대체로는 사실 연간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분기로 이제 고객사 요구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기 실적 눈높이 자체가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높게 봤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방위 산업 기업들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진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3, 4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2분기 실적은 조금 일부 조금 시장이 실망할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좀 기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이제 LIG,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네. 역시. 거기가 그래도 지금 2분기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환율도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보면 세 번째 포대 UAE로 나갔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그럼 매출로 잡히는 거네요, 이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진행률대로 이렇게 잡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대가 나갈 때 그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은 매출이 잡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스케줄대로 봤을 때 상반기 때 그래도 가장 뛰어난 실적을 LIG가 기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LA 디펜스는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구나. 오늘 아까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던데 지금은 살짝 약보합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LIG DNA 너무 네. 길어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네. 다시 좀 중동 상황이 격화되다 보니까 네. 혹시 또 막 급하게 또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있다라고 본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천궁2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보의 핵심적인 아이템 네.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대규모 계약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G2G로.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에서는 사실 상대 국가가 오픈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IG DNA 쪽에서 우리 뭐 아랍에미리트에 또 2조 팔았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건 UAE가 오픈해라. 라고 하면은 가능한 거 그렇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정황상 봤을 때 뭐 사우디도 원래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요. 뭐 2,800발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400발밖에 없더라.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봤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례 없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 사용 이제 개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그걸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로키드 마틴은 뭐 한 2년, 2, 3년 동안은 못 채운다면서요? 그러니까 2028년부터 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퉁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선 분명히 채워줄 건데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네.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죠. 네, 뭐 여기다가 UAE 쪽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사실 사우디 조기인도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내년 하반기에 사우디 천공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포대가 그것도 땡겨서? 땡겨서 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현재 어떤 중동 사태로 인한 수혜를 조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주목해야 될 건 결국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인데 캐파 증설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뒤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리고 이따 뒤에 다시 가서 왜냐면 제가 네. 약간 이제 흥미성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저도 그렇게 궁금한데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LI DNA가 이렇게 네.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네. 그럼 이거를 확인을 나중에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수주 잔고를 체크하는 건데 네. 수주한 거. 이 수주 잔고 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이거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공시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 1,000억 원대 사업을 여러 번 낼 수도 있는 거고 쪼개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솔직히 숫자로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언론상에 논의되는 많은 수주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쿠웨이트, 카타르, 뭐 글쎄. 바레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뭔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수치로 확인을 못 할 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들어가는 식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찰병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너무 이렇게 대응을 안 하기보다는 수치로 확인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당장에 그러니까요. 어렵고 근데 대신에 저희가 히스토리컬리 그걸 볼 수 있겠죠. 러우 전쟁 당시에 지상방산 플랫폼들이 사실은 그 지상 무기끼리 붙으면서 많은 무기들이 부서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우크라이나 쪽에 나토 국가들이 공여를 보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국가들의 기존 재고가 빵꾸가 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확 떴단 말이죠. 예. 그럼 이번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 이렇게 조금 저항상 생각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사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방산주가 계속 잘 갈 거다 이렇게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대신에 방산주를 내가 좋게 보고 정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이런 다극화 시대 때는 방산주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그래도 저는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장 우선으로 두길 이렇게 조금 권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흥미로워하실 부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 먼저 여쭤보다 보니까 사실 관심주까지 좀 마지막에 미리 나온 상황인데 이따가 좀 더 네. 아까 증설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네, 주가 얘기를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예, 네. 지난 3월에 이제 방산주들이 대부분 다 고점, 이게 이제 이란 전쟁 직후죠. 네. 그때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이제 직전 고점 대비 43%, 현대로템 44%, 네. 한국항공우주 31%, 한화시스템은 64%, 네. LIG 지금 DNA 같은 경우 33%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평균 하락률이 40%면 네. 사실은 굉장히 센 거죠. 네. 예. 이게 반도체 쏠림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네. 그래도 좀 딴 게 뭐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어떻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방산주들이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글로벌 방산주들도 이란 사태와 함께 5월 달을 기점으로 뭐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을 보면요. 네. 사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쏠림이라든가 뭐 코스피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네. 있겠지만 근데 이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그런 거죠. 결국엔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인데 뭔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유럽 방산업체들 유럽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대해서 라인메탈이랑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던 사업 그게 라인메탈이 또 가져갔죠.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능, 납기, 가격 다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나토의 어떤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또 뺏겼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내년에 1.5조 달러로 50% 증액하겠다 이렇게 네. 예고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 전부 다 증설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러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미국과 유럽에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유럽과 그리고 이제 중동 그리고 미국 쪽에 파이프라인이 많았는데 북미 쪽에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뺏기는 모습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수주 나올 때 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캐나다 사업이 조금 불발이 되면서 CPSP 사업, 네, 잠수함 사업이죠. 네.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유럽은 지들끼리 다 해먹고 미국 애들한테 다 줄 거고 네. 그러면 양 큰 시장이 두 개인데 네. 그 두 개 시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지고 그럼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는 뭐 중동, 네. 뭐 동남아, 네. 뭐 남미, 네. 뭐 물론 중동은 사이즈가 작지 않다고 말씀 때 지난번에 하셨는데 남미나 뭐 동남아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럼 먹을 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약간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네. 하고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들은 이거를 이 수주를 대응하려면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증설을 하고 생각보다 램프업이 잘 안 됩니다. 뭐 부품 소싱이 안 되든가 아니면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 기반이 많이 약해져서. 네. 그러면 분명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걸 달성하지 못합니다.
생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언제까지 그들이 그런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CPSP 때도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설계도상에 있는 잠수함이고 네. 아직 지들이 만들어보지도 않은 건데 네. 나토 형국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걔들은 가져갔다 이건데 우리는 이미 구동을 하고 이번에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우리는 안 돼. 그러면 근데 계약을 우리가 못 따니까 네. 걔네들이 아무리 백로그를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네.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들끼리의 문제지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그 길 안에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그 나토의 그 EU의 네. 그 네. 세이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공동 조달 자금이 있는데 그 안에 한국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번에도 이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그런 조용히 얘기 소식 없었죠. 없이 예.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된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도 그렇고 최근에 혹시 LIG DNA가 라인메탈이랑 조인트 벤처 그거는 그 기사는 좀 크게 한번 다뤘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그 이후에 이너서클로 들어가기 위한 밑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또 이제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생산 전환이 안 되는 시기가 지속됐을 때 결국에 한국 업체들이 이너서클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라기보단 전 정황상 판단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게 그겁니다. 일단은 이제 개별 이슈가 되는 건데 K9 자주포 관련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스페인 진출 네. 건하고 그다음에 자주포가 미국 육군이 이제 차륜형 자주포 현대 사업이 MTC라고 하던데 이거 네. 시제품 경쟁 진출 업체 선정 결과도 좀 앞두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포만 놓고 봐도 네. 차륜형도 있고 뭐 네. 지금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 무한 궤도형, 예, 궤도형. 궤도형도 있고.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거의 절반을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리한데 이게 스페인도 나토 형국일 거고 네. 또 미국 육군이 과연 그 자주포 사업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고 네. 이게 굉장히 기대감은 있는데 될까 이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스페인 사업은 뭐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 규모 그래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스페인 사업의 경쟁자가 뭐 가처분 소송 냈던 거를 이제 스페인 대법원에서 아마 기각했던 걸로 제가 그 뉴스를 좀 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의 파트너사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스페인의 인드라사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이거는 스페인은 거의 됐다고 보면 큰 문제 없다. 네, 큰 문제 없다. 약간 금액과 이제 기간의 문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좀 클 것 같아서. 아, 일단 사이즈도 사이즈고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장이잖아요. 레퍼런스가 되죠. 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이게 경쟁자가 좀 확실하게 있어요? 캐나다 사업이랑 유사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성능, 납기, 가격 이렇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메탈 그리고 LB 시스템즈는 그들의 이제 내놓은 자주포는 실전 레퍼런스가 또 있고요. 여기에 또 제너럴 다이내믹스, BA 시스템즈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굉장히 그런 가까운 업체들이 또 경쟁자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진짜 말 그대로 그 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K9 자주포가 우세하지만 또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많잖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쉽진 않다.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7월 달에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7월에 네. 이번 달이네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사상에는. 근데 이게 만약 안 되면 한국 방산업체 전체에 대한 어떤 센티가 조금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좀 왜냐하면 우려 이제 포인트입니다. 연달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에 지금 언저리에 있는 거는 분명한데 네. 뭔가 그 안으로 이제 쑥 들어가는 이런 뭔가 레퍼런스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이 기대치가 이게 좀 너무 우리가 많이 가져가는 거는 네. 좀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반대로 드네요. 저는 기대치라기보다는 당장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의 백록을 보면은 한 4, 5년치는 신경 쓰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 사실은. 반영됐잖아요, 주가에. 그게 문제잖아요. 참 그게 그렇죠. 네. 자, 아쉽죠. 네. 이제 개별 종목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LIG DNA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그 증설. 네. 이게 증설한다는 얘기는 되게 업황이 좋은 측면에서는 그 업황이 좋은 섹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모멘텀이잖아요. 네. LIG 디펜스 DNA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2029년까지 올해부터 한 3,500억, 내년 3,500억 투자를 해서 2배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면적 기준으로. 근데 면적이 곧 생산량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인력만 좀 투입을 하면 그렇게 봤을 때
뭐 2029년 기준으로 대략 한 10조 원 정도의 매출 캐파를 확보한다라고 보면은 이들이 통상적으로 4에서 5년 정도의 백록을 가져갑니다. 그럼 40에서 50조 원 정도의 백록을 LIG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2029년까지 매년 생산하는 거 가정했을 때 지금 신규 수주로 논의되는 분량이 거의 한 3, 40조 이상은 되지 그렇다는 않을까.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황상, 이게 알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정황상 LIG가 지금 굉장히 좋은 업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글쎄. 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서를 얘네들이 생돈 들여 증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물건 안 팔리면은 회사 망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좀 위원님이 하시는 이유도 네. 그런 회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증서를 한다는 얘기는 네. 뒷배가 있으니까 증서를 하는 거지라는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눈에 수치가 보이지는 않지만 네. 뭔가 얘네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확실히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네. 여기는 보니까 일단 대놓고 하는 데는 한화긴 한데 네, 그렇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차그룹 쪽도 뭐 현대로템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한국항공우주의 지배구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대주주가 좀 정부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LIG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인수 후보로.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의 매력도는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고,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높은 확률로 아마 한화그룹이 가져갈 거라고 그러겠네요. 보고 있고. 지분 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또 한화그룹의 독과점 이슈를 좀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화도 윈윈인 게 이미 굉장히 싼 가격에 지분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죠. 누가 딴 데가 가져가더라도 그렇죠. 비싸게 팔아먹을 수 네,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지금 섣불리 누가 가져갈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카이가 되게 매력적이구나, 기업 자체가. 그리고 누가 가져가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항공우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죠. 여기가 결국 KF21 쪽에 뭐가 좀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뭐 필리핀이니 뭐니 얘기는 되게 많던데 네, 네, 네. KF11 관련된 수주가 좀 가시권에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인도네시아 KF11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 11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 이제 국내 KF11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수주와 그리고 실적 성장을 보고 그때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한국항공우주 사천 공장인가? 네. 거기에서 KF21하고 FA50하고 한 50기를 50대, 네, 동시에 지금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 같은 문외한이 들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전투기를. 네. 참 대단한 그런 어떤 제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종민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함께 방산주 상황들 쭉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